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 출가절과 열반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도 정진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도선사 회주 동광스님의 팔순을 맞아 올곧은 수행자로 살아온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담은 문집이 발간됐습니다. 한마음선언 부설 대행선연구원이 8번째 계절 발표회를 열어 경내 도량탑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밀교적 시각으로 대행선사의 법어와 사상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리산의 천년고찰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차기 주지 후보에 현 주지인 덕문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가 올해 물의 날 주제를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라고 정해 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잘 보존하자는 취지를 강조하며 상생과 순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 출가절과 열반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선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도 정진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신도와 불자들이 자택에서 기도에 동참한 가운데 서울 봉은사는 출가절 기념법회를 열고 정진 기간 동안 참된 불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입니다. 불교의 4대 명절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의 길에 들어선 날을 기념하는 음력 2월 8일 출가절. 이와 일주일 간격으로 오는 27일은 부처님이 열반에 든 열반절입니다. 불자들은 이 기간 동안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일상 속에서 계율을 지키고 자비행을 실천하며 기도와 정진에 집중하는 수행 주간으로 삼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출가 열반제일 기간에는 사찰에서의 기도 정진은 물론 각 가정에서 유튜브 등을 활용해 개인 수행에 나서는 등 온라인 기도 정진도 함께 펼쳐집니다. 일주일만큼만이라도 저희가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한번 일주일을 수행을 해보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사찰 봉은사도 출가절 기념법회를 열고 부처님 출가 정신과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출가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즐거움과 안식처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라며 위대한 포기에 비유했습니다. 즐거움, 또 여러 가지 안식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출가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신 스님들, 이것을 다 위대한 출가다, 위대한 포기다. 스님은 그러면서 출가 열반제일 기간 동안 불자들에게 탐욕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주일간 진정한 마음의 출가를 경험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우리가 이런 진정한 마음의 출가,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 기간만이라도. 봉은사는 열반절인 오는 27일까지 경내 법왕루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금강경 독송기도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조계사도 지난 20일 시작한 출가 열반제일 기도를 오는 27일까지 이어나갑니다. 기도 정진 기간에도 마스크 착용과 법당 내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기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불자들은 출가 열반제일 기도 정진 기간 동안 부처님의 출가 정신과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된 수행과 자비행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경남 창원시 불모산 성주사가 부처님 출가절을 맞아 경내 설법전에서 니르바나 정진 기도를 입제했습니다. 입제법회 법문에서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부처님 출가의 의미에 대해 위대한 포기, 거룩한 결단이라고 설하고 생활 속 자비보살행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픈 것, 그늘지고 어두운 것, 이런 걸 봤을 때 그 마음과 함께 깊은 마음으로 아픔을 보듬어 주려고 하고 어두움을 밝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이런 실천적인 수행 속에서 그 사람은 깨달음 세계, 부처님 세계가 깊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성주산 이르바나 정진기도는 부처님 열반절인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며 동참불자들이 매일 108배 참회 기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고려대 불자교우회가 부처님 출가제일인 지난 토요일 강남 능인선원에서 올해 첫 법회를 봉행하고 신축년 신행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법회에는 홍승기 회장을 비롯해 이기수 전 고대 총장, 김영우 한생산업회장 등 40여 명이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 스님 법문을 들었으며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법우들 간의 우의를 다졌습니다.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은 코로나 시대 불자들의 신행 생활을 주제로 한 법문을 통해 코로나는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부처님의 회초리라며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선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럽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눈물 흘리면서 매를 치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매를 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우리를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류의 미래가 별로 밝을 수가 없어요. 지광스님은 고대 불자교회 상임법사로 추대됐습니다. 고려대 불자교회는 다음 달에도 원래 법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5월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코로나와 함께하는 불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울 도선사 회주 동광스님의 팔순을 맞아 올곧은 수행자로 살아온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담은 문집이 발간됐습니다. 스님의 제자들은 문집 봉정식을 갖고 전법과 수행의 모범을 보여온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해암 동강 대종사의 제자인 태호 스님이 주장자를, 태원 스님은 문집을 각각 스승에게 올립니다. 부처님 전과 동광 스님의 은사, 청담 스님의 영정에도 문집을 올리면서 대종사의 50여 년의 수행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도선사 회주 동강 스님의 팔순을 맞아 제자들은 스승과 인연 맺은 지난 세월을 회상하는 문집 구도와 전법의 길을 출간했습니다. 구도와 전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은사님의 문집은 출가에서부터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의 수행과 전법 그리고 포교의 삶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문집은 해암 동강 대종사의 삶을 한눈에 살펴보는 첫 장을 시작으로 곁에서 본 해암 동강 대종사, 각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와 기고문, 화보 등 모두 8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언제나 원용화합에 심성을 잃지 않으셨으며 이를 방편삼아 늘 대중들에게 빛과 지혜로 작용하셨으니 문두들이 대종사의 인품을 흠모하며 화합 속의 문중의 발전을 도모하셨습니다. 스님의 선구자적 안목과 그것을 50여 년 동안 묵묵히 실행하신 언행일치의 삶은 삼각산 도선사를 지켜온 호법신장이며 갈등과 반목의 시대의 용서와 화해의 가르침을 세상 밖으로 펼쳐 수행과 전법의 금자탑인 것입니다. 이번 문집은 대중을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입문서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자리다 이 말이죠. 내 말이 맞죠? 50년이 넘는 세월을 한결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묵묵히 걸어온 동강스님의 수행 정신은 후학들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도선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도심 속 수행 포교도량 한마음선언 부설 대행선연구원이 8번째 계절 발표회를 열어 경내 도량탑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밀교적 시각으로 대행선사의 법어와 사상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윤수 인하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마음선언의 도량탑들은 현대 불교 미술의 새로운 양식을 보여줘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고, 강대현 위덕대 교수는 한마음선언 창건주 대행선사의 대중불교와 생활불교 사상이 밀교 사상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밀교의 본질은 정말 이 난해한 이런 불교 사상을 우리 현실적으로 삶으로 가져와서 좀 더 대중적이고 실천적이고
생활적으로 이렇게 이 불교를 새로 해석해서 실천한 데 있다 생각됩니다. 바로 이러한 면이 대행선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과 너무 유사하다 이래 생각됩니다. 선원 도량의 법당과 우주타, 도량타 그리고 큰 스님 동상이 한 도량이 하나로 통하고 이루어져 돌아가므로 제 생각으로는 우리 대중에게 있어 구정탑은 일체 생명, 일체 재물이고 이번 발표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투명 가림막 설치, 3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됐고 한마음선언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습니다. 지리산의 천년고찰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차기 주지 후보에 현 주지인 덕문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덕문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 4년간의 임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화엄사의 수장을 선출하는 상중총회. 현 주지 덕문 스님이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얻으면서 화엄사를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스님은 열린 포교를 기치로 대중과 소통하며 호남 지역 불교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일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후보자에 덕문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화엄사 주지로 부임한 덕문 스님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사찰의 현안 문제를 진두지휘하며 특유의 온화함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중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시 한번 서임을 맡겨준 만큼 승가 복지라든가 광주 포교당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와 활성화의 문제 또 우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 포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하는 의미에서 이 소임을 다시 맡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쁜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교구 재직 스님들을 위한 승가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광주 지역 포교의 전진 기지가 될 화엄사 빛고울 포교원과 경내에 건립 중인 화엄석경관 불사를 비롯해 사사자 3층 석탑 보수 등 굵직굵직한 불사와 역점 사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교구 관할 사찰인 천은사 통행료를 폐지해 지리산 탐방객의 30년 수곤을 해결하고 수해복구 현장 활동 등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한 상생의 행보는 재선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덕문 스님의 연임으로 사중의 안정적 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된 화엄종찰 화엄사, 대중화합과 소통을 화두로 힘찬 발걸음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새봄을 맞아 지리산 화엄사가 기획한 제1회 화엄사 홍매화 들매화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가 어제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경내 각황전 앞에서 열린 개회식은 BBS 불교방송 룸비니 동산 진행자 도훈 스님의 사회로 장길선 화엄사 신도회장의 인사말, 교구장 덕문 스님의 개회사,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축사, 유한삼 화엄사 마하비라 합창단장의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피고 지고를 300년 동안 같이 해왔을 때의 그 마음들을 많은 세월을 바라봤을 것이고 많은 국민들을 이루했을 것이고 또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많은 불자들에게 심어주지 않았을까. 이번 사진 콘테스트 촬영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로 1인당 2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고 휴대폰 카메라로 화엄사 경내 홍매화나 들매화 사진을 촬영한 뒤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은 수질오염과 물 부족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물의 날 주제를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라고 정해 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잘 보존하자는 취지를 강조하며 상생과 순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물이지만 부족해지기 전까지 그 소중함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계 물의 날은 인구 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엔은 29번째로 맞는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를 밸류잉 워터, 즉 물의 가치화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계 물의 날 주제를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라고 정해 유엔의 물음에 화답했습니다. 금년도 이제 물의 날은 물의 그 가치를 새삼 발견하는 계기를 삼는 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물의 날은 물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들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는 스마트 상수도 보급과 물 분야 탄소 중립, 홍수 대비 등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가치가 곧 대한민국의 가치라는 인식 아래 정부는 전국의 스마트 상수도를 보급하여 먹는 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과 물 분야 탄소 중립을 실현하며 올해 홍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 태양광 확산을 통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댐 관리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력 위주로 점검을 하다 보니 접근성 제약 부분이 있었고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공드론과 수중 ROV를 적용을 함으로 해서 시간과 노동력, 정확도 부분이 개선이 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물의 이용과 보존을 환경부로 일원화한 데 이어 물의 가치를 높여 대국민 서비스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물의 이용과 물의 보존을 통합을 해서 환경부로 일원화됐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는 협력과 시너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물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물을 아끼며 보존하는 것은 상생과 순환이라는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의미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말기암 환자를 비롯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데 앞장서온 울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능행 스님은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암 예방 관리를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정토마을 국경 없는 민들레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감사드리고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라는 그런 어떤 사명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 같습니다. 능행 스님은 불교계 최초로 독립형 호스피스 무료시설 정토마을 호스피스를 건립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등 환자들의 심신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자리한 녹색 사찰 봉덕사가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에 이르는 용맹정진 주간 동안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기도정진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봉덕사는 미얀마 국민들과 스님들을 위한 모금 활동에도 나서 많은 신도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옆에 자리한 녹색 사찰 봉덕사. 출가 제의를 맞아 자비 참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평화와 생명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에 많은 봉덕사 신도들이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봉덕사는 특히 올해 용맹정진 주간 기도를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전하고 중생들을 위해 수행하는 미얀마 스님들을 후원하기 위해 봉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광주 항쟁을 통해서 미얀마 같은 똑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던 나라이잖아요. 미얀마 현 상황을 보면서 광주 사태 일을 떠올리게 되면서 미얀마가 빨리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해욱 스님은 2017년 몇 달 동안 불교나라 미얀마에서 수행하며 맺었던 미얀마 스님들과 불자들과의 인연을 떠올리면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현재 미얀마 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스님과 그동안 주고받았던 연락이 완전히 끊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청정하고 밝던 미얀마 스님들과 국민들을 위해 봉덕사 신도와 주변 인연들의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내도록 저희가 비록 작은 정말 후원금이지만 힘내라고, 스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공량이 끊이지 않도록 스님들께 죽공량이라도 올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봉덕사는 용맹정진 주간 동안 모인 보시를 미얀마 파오 국제명상센터 등과 미얀마 특별 긴급 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 전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불교의 4대 명절인 부처님 출가 열반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 출가 열반제일 기도 정진이 시작됐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택이 출가라면 열반은 그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더 없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더 큰 성취를 위한 위대한 포기, 출가와 열반의 정신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2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